자, 이번에는 위기 개입 모델입니다. 자, 104번. 다음 사례에 적용한 개입 모델은 보통 이런 거는 키워드로 찾으시면 돼요. 성폭력 피해 아동의 어머니 A씨는 아동의 치료와 법률 지원 과정에서 사회적 편견으로 심적 고통을 받고 있고 서비스 제공자 불신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어머니 A씨가 절망감에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24시간 이내에 안전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 뭐죠? 위기예요. 그 자체로 위기잖아요.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위기 개입은 일단 신속한 개입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안전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이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5번 다음 사례에 대한 위기 개입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A씨는 자녀의 취업으로 수급 자격을 잃게 되었고 수급 탈락 이후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자살 충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명하고 관련된 스토리가 나오면 얘는 위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탈락 원인은 담당 사회복지사가 자녀의 취업 상황을 동주민센터에 보고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일체의 접촉을 거부하고 있어요. 뭔가 지지 체계로부터 단절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앞에 스토리부터 또 서비스 제공자를 불신하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앞에 사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도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급 탈락으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 다음에 2번 A씨에게 수급 탈락이라는 촉발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자살 충동을 막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4번 A씨의 의존적인 성격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 그 다음에 5번 실제 수입의 변화를 체크를 해보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나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빵 터뜨리는 이 촉발 사건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빨리빨리 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위기 개입에서 이거는 너의 마치 병리적인 성격의 문제야. 계속 이 근원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지. 이런 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내면 심리 내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그 원인을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는 위기 개입에서는 틀리는 거다라고 보세요. 자, 106번 위기 개입의 개입 원칙은 가장 중요한 건 보통 6주 이내에 신속한 개입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단기 개입은 초점을 명확하게 제한된 목표. 그래서 제한된 목표의 첫 번째는 뭐예요? 일단 위기 이전으로 이 사람이 빨리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기 자체가 아니라 위기로 인해 위기가 유발된 이분의 정서적인 반응 있잖아요. 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이런 정서적인 반응을 완화시켜주는 것.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제한된 목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디귿도 비슷한 얘기죠. 초점을 분명히 하자. 문제 해결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이래서 그렇지만 나는 나아질 거야 라고 이 무력감으로부터 이제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라. 그래서 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7번 위기 개입 모델에서 개입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위기와 선행 사건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 그 다음에 과거 문제를 막 경험하고, 그 다음에 대처 기술을 막 평가하는 거, 이런 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지지적인 자원에 대한 분석,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자유 위험성에 대한 파악인데요. 일단 요런 걸 파악하는 것은 개입 단계가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위기가, 그러니까 뭐가 위기이고 지금 그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이해하는 것도 초기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걸 거예요. 우리가 개입 단계라고 하는 건 실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과정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요것도 기본적으로 초기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서 상황 파악하고 자원 파악하고 이런 거고요. 그리고 실제 개입 단계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위기로 인해서 되게 취약해진 정서적인 상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 주로는 이제 그 폭발적인 터질 것 같은 그 감정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기 개입 모델에서의 개입 단계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 이거고요. 그래서 이제 위기 개입에서는 디브리핑이라는 기법 계속 말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말을 하도록 하는 기법을 중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108번 라포포트가 제시한 위기 개입의 목표는 이거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113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라포포트는 위기 개입의 목적을 이제 최소한 이거는 달성해야 돼라고 해서 이제 4가지 위기로 인한 증상의 제거, 위기 이전으로의 기능 수준의 회복, 촉발 사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규명하는 것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급한 불 끄고 나면 추가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현재 스트레스를 과거의 생애 경험과 연결해서 이해해 보는 거, 그다음에 새로운 적응적인 대처 기제를 개발하는 거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 라포포트가 제시했던 이 6가지 위기 개입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위기로 인한 증상을 제거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을 회복하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촉발 사건 나를 빵 터뜨리게 하는 그 촉발 사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까지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주관적인 경험의 증진이라든지 대인관계의 향상은 위기 개입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나오미 곤란은 위기의 진행 상황이 처음에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근데 바로 위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근근히 그래도 내가 기존에 대응했던 방식으로 어쨌거나 버텨나가고 있는 대응하고 있는 그렇지만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나를 뻥 터지게 만드는 위기 촉진, 위기 촉발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때 비로소 난 더 이상은 못 견뎌라고 하는 실제적인 위기 단계가 오게 되고 실제 위기 개입은 이때 신속하게 개입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위기 개입을 통해서 회복되는 걸 재통합 단계라고 얘기를 해서요. 자, 그래서 위험한 사건, 그 다음에 취약 단계, 그 다음에 촉진, 그 다음에 니은, 그리고 디귿 요 순서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0번이에요. 유가족, 자살 유가족 지지 집단 참여자와의 자기 개방 수준이 낮아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자, 이럴 때 간접적인 자기 노출을 활용하는 기법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이래요. 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자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간접적으로 노출을 할 수 있는 심리적인 부담이 좀 덜하게 노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법을 간접적인 자기 노출을 활용한 기법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번에 이야기 막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여기 통에 이제 막대가 막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그걸 딱 뽑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김유경 씨가 있으면 그 막대에 해당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접적인 자기 노출이 아니라 내가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표현을 유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간접적 방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 목록표 내지는 감정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기 카드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요. 감정 목록표에는 말 그대로 슬픔, 분노, 원망, 좌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감정 목록표는 그 감정 목록표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예를 들어 내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찾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감정에 대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유사한 표현을 담고 있는 감정 목록표상의 그
용어,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을 찾고 그거를 활용해서 왜 내가 그러한지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간접이 아니라 얘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하는 방식이고 얘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위기 카드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위기를 유발하는 상황이 있죠. 위기 상황을 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중독자 재활 집단에서는 친구들이 나에게 야, 술 한잔 하자라고 얘기하는 상황. 이거 자칫하면 내가 끽하면 다시 술을 마시게 만드는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분노 조절 집단에서는 그때의 위기 그러니까 카드에는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상황. 그러면 내가 화가 확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살 위험이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 혼자 있는 밤, 비 내리는 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나를 이렇게 굉장히 취약한 위기 상태로 확 몰아넣게 되는 특정의 위기 상황이라는 게 있을 텐데요. 그런 상황들을 카드에다 쫙 적어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럴 때 나는 실제로 이제 내가 술을 마시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때 내가 감정 조절을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대응 전략에 대해서 준비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위기 카드는요. 실제로 문제 상황을 재발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미리 준비 대처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간접적인 자기 노출이라기보다는 그냥 상황을 인식하는 인지 능력, 대응 능력 향상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구성하기 기법은 얘는 재명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재정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얘는 상황이 사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통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얘가 좀 이런 측면도 있지 않는가라고 보통은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던 것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보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조금 더 인식이라든지 인지의 측면을 좀 더 이렇게 향상시키는 그런 거고요. 내가 차마 할 수 없었던 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덜 위험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노출하는 방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무기명 질문 목록 카드예요. 그럼 이 경우는 질문 목록 카드가 있어요. 근데 뭐 이럴 땐 어떻게 저럴 땐 어떻게 이런 게 나는 뭐 어렵다 이런데 여기에 자기 이름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내가 힘든 문제라든지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서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막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이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시험에서 그러니까 합격률 조절 차원으로 막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에는 간접적인 자기 노출의 가장 핵심은 이 무기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구나라고 그 말 자체에서 단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11번 자살을 생각하는 클라이언트 문제가 나오면 바로 위기 개입을 떠올려야 돼요. 적절한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자살 관련된 계획을 직접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면 안 돼요. 직접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이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은 그걸 피한다고 해서 틀린 거고요. 자살하고 관련된 단서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맞는 거고요. 실제로 그 사람이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는지 지금 구체적으로 뭔가 실행하는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죽겠다라고 생각을 해봤는지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우울증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분 약을 드셔야 된다면 빨리 약을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빼고 나머지가 맞습니다. 자,
자, 112번 위기 개입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얘는 신속한 단기 개입, 보통 6주 이내의 단기 개입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리고 표적 문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초점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위기에 대한 반응이 있고 위기 사건 자체가 있는데 우리가 해결하는 건 위기 사건 자체를 해결하기는 힘들어요. 위기로 인한 반응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3번이 옳지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절망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희망을 시키는 거 위기 개입의 원칙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어떤 모델보다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역할 혹은 조치 혹은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자, 113페이지 3번 위기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실존적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어느 순간 되게 공허해지고 내가 되게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살아서 뭐하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건 실존적 위기가 되는 거고, 상황적 위기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 예기치 않게 닥친 어떤 뭐 교통사고라든지 내 주변에 누군가의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달적 위기는 부모가 된다라든지 혹은 내가 결혼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인생의 과도기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위기, 청소년기의 방황이라든지, 환경적 위기라고 하는 것은 재난이라든지 천재지변 같은 것들로 인한 위기죠. 자, 근데 청소년이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그 다음에 내가 혼자로 살다가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살아오던 사람이 결혼을 했거나 처음으로 내가 엄마가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나 이런 것들은요, 개인의 발달 단계 상에서 발달 단계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겪는 혼란이죠. 이런 걸 우리가 발달적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4번 다음 사례에 적용한 실천 모델은 성폭력 피해 대학생인 A씨는 심적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앞의 사례처럼 서비스 제공자와의 만남도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안전 확보가 필요해요. 이게 바로 위기 개입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115번 개입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기 개입은 단기 개입이에요. 그 다음에 두루두루 포괄이 아니에요. 포괄이라는 건 이것저것 여러 개를 한다라는 건데 얘는 명확하게 초점적인 문제 해결을 합니다. 초점이 분명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비지시적인 역할을,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요. 위기 개입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평소에는 되게 합리적이었는데도 지금은 위기로 인해서 정말 손을 놓고 있는, 그래서 이게 멘탈이 좀 나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자기 결정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모델보다도 사회복지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 그래서 지시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문제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아서 탐색하는 거, 요거는 시간이 많을 때 하는 거거든요. 보통 장기 개입의 특징이에요. 물론 위기 개입에서도 급한 불 끄고 나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목표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개입의 일차적인 목표에 이게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116번 다음 사례에 대한 위기 개입으로 옳은 것은 20대 A씨는 최근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 실직한 이후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후유증으로 인해서 일상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우울감을 경험해서 자살 생각까지 하고 있어. 이거는 인생의 발달 단계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황적인 위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로나19 감염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는 거. 이 시기가 지금은 사실 이게 많이 와닿지는 않지만 2022년 그 당시에는 이게 상당한 위기로 느껴졌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세요. 3번 적절한 감정 표현 행동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 장기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으로 계속 쏟아놓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냥 개입을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빠르게 신속하게 개입을 해야 합니다. 보다 긍정적인 인생관을 갖도록 삶의 태도를 근본부터 바꾸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위기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자살과 극도의 우울감,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조치를 빨리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117번 위기 게임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지지 체계를 개발하도록 합니다.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정보들을 빨리빨리 제공을 해서 연결을 해줘야 되죠. 아까 이제 우울증 문제가 보인다면 바로 지역에 정신건강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단기 개입 서비스 제공하는 거고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초점이 분명한 문제에 초점을 둡니다. 자, 그 다음에 위기 발달은 촉발 요인 발생 후 취약 단계 아니죠. 위험한 사건이 일단 생기면 그 다음이 취약 단계고요. 그 다음이 촉발 혹은 촉진 요인이 있는 거고, 그래서 네 번째가 위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재통합 혹은 회복 단계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취약 단계와 촉발 요인 단계는 취약 단계가 먼저고 그 다음이 얘예요. 그러니까 4번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위기 개입에서 다른 개입 모델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행동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117번은 4번이고요. 118번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것은 A씨는 25세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았는데 문제인식이 안 돼 있어요. 부모랑 같이 살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대화가 단절이 되어 있고 내가 막 술을 마실 때는 아버지로부터 얻어맞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중독 문제예요. 알코올 중독이 지금 다른 가족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뭐 경직된 가족 구조를, 그러니까 학대 문제라든지 갈등 문제라든지 가족 경계 문제 이런 것들은 조금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직된 가족 구조, 그 다음에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단절의 문제, 그 다음에 부모 간의 갈등은 사실 여기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하고 지금 갈등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뿐이고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알코올 중독 문제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게 해결이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술 문제의 원인으로 보이는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한다? 지금 여기서는 이 사례에서는 부모가 술의 원흉이다라고 얘기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4번하고 5번은 내용 자체가 적절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1, 2번보다 더 우선이 되는 건 3번 알코올 중독 문제에 대한 개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9번 보시면은요. 위기 개입 모델의 중간 단계 활동이에요. 이게 이제 개입 단계죠. 그러면 중간 단계라고 하는 것은 초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입 단계가 있고, 즉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단계가 있고, 그러고 이제 종결 단계가 있을 텐데요. 아까 우리가 이제 개입 단계, 중간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이야기를 막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위기 상황에 대한 초기 상황을 실시하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건 개입 단계, 즉 중간에 하는 게 아니라 초기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2, 3, 4를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중간 단계를 물어봤으니 초기 사정은 당연히 앞에 했겠지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개입을 할 때 자원도 찾아내고 지지차계도 찾아내고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상황과 관련된 자료도 찾아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급한 불을 끄면 현재 위기와 관련된 과거 경험도 탐색해보라고 아까 라포포트가 위기 개입의 목표 6가지 중에 이제 초기 4가지는 필수고 나머지 2가지는 옵션이다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중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0번 또 순서가 나왔는데요. 처음엔 위험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되게 취약한 단계에 있다가 뻥 터지게 하면 위기 단계, 그리고 나서 위기 개입을 통한 재통합,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1번 올해 처음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문제가 단독 문제로 나왔는데요. 얘는 우리가 이제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본주의 이론가였던 누구? 로저스를 떠올리시면 돼요. 로저스의 인본주의 개념을 떠올리면 됩니다. 로저스도 매슬로우도 인본주의 이론가는요, 우리 안에 본성은 선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뭔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실현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다. 자기 실현 경향성을 로저스도 매슬로우도 둘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현화 경향과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마음, 이거는 사실 거의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자기답게 살아가지를 못하는가? 우리는요, 우리를 둘러싼 유의미한 타자, 엄마, 친구들, 선생님 등등으로부터 긍정적인 관심, 눈빛을 받고 싶은데 그들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관심을 주는 거는 조건에 따라서예요. 네가 나한테 가치 있는 인간처럼 대접받으려면 너는 적어도 공부를 해야 되고 성적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 있잖아요. 가치의 조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조건부 가치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긍정적 관심을 원했지만 우리는 늘 조건적인 긍정적 관심 속에 놓이기 때문에 내가 나 하고 싶은 걸 할 때는 그 사람이 나를 째려보다가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사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하고 있으면 그저 나를 웃어주면서 예쁘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웃어주는 그 사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나답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우리가 진짜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 핵심적인 건 뭐다? 로저스 이론의 가장 핵심은 이거죠. 무조건적인,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주는 관심,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관심, 이게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개입을 할 때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개입을 할 때는 이걸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그 사람에게 경청을 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하고 그 사람의 삶의 권리를,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속과 겉이 진실해야 돼요. 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기준으로 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않아야 되고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저렇게 심판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 2, 4, 5는 다 중심 개념이 맞는데요. 인지적인 개입은 당연히 인지 행동 모델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를 추려내셔야 합니다. 자, 올해는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뿐만 아니라 동기 강화 모델도 처음 나왔는데요. 보통 출제자들이 이렇게 처음 낼 때는 단서를 어떻게 주냐면 내적 의사소통 명료화하기는 이미 어디서 인지행동 모델에서 두세 번 나왔던 얘기거든요.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기법으로 이미 나왔던 것을 다시 재탕해서 오답으로 배치를 시킴으로써 우리가 밀러와 논릭의 동기강화 모델을 모르더라도 이거는 인지행동 모델이다 이렇게 찾아가도록 하는 그런 일종의 단서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후에 시험을 보실 때 말이에요. 나 이거 처음 보는 거야. 그럴 때는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게 거기에 끼어 있는지 이거를 참고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